전 세계를 휩쓴 책 사피엔스. 이 책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려주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당연하게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한번 뒤집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런 그림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유인원에서부터 점점 허리를 펴면서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쭉 이어지는 그 진화도 말이에요. 아주 깔끔하고 순서대로 진행된 것 같죠? 근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혁명. 이거야말로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진보라고 배우잖아요. 문명의 시작이고 번영의 서막이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국가, 돈, 인권 이런 것들이요, 마치 저기 있는 나무나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원래부터 세상에 있었던 근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요, 사피엔스가 말하는 진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놀랍죠. 아니, 그럼 도대체 한때 지구에 살았던 수많은 인류종들 중에서 왜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아서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된 걸까요? 우리가 네안데르탈린보다 훨씬 힘이 셌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월등히 좋았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건 약 7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우리 뇌에서 말 그대로 빅뱅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지혁명이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뇌 회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소통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새로운 언어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협력의 스케일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서로 털 골라주면서 친목을 다지는 스킨십, 이걸로는 한 50명 정도가 한계예요. 거기에 뒷담화 능력이 생기면, 그러니까 누가 믿을만하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한 150명까지는 무리를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도시나 국가 같은 거대한 사회는 절대 못 만들어요. 바로 여기서 인류의 비밀 병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공통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 함께 믿는 능력. 이게 바로 생판 모르는 수십, 수백만 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의 열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요. 유발 하라리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상상의 질서, 다른 말로는 허구라고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허구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 국경, 돈, 회사, 법, 인권, 종교, 이 중에 실체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작동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수십, 수백억 명이 이걸 진짜라고 다 같이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약속인 셈이죠. 유발 하라리가 둔 예시를 볼까요? 푸조라는 자동차 회사는 우주에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래요. 그냥 우리 상상력이 만들어낸 법적인 허구라는 거죠. 정말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다 함께 믿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의 진짜 초능력인 겁니다. 이 힘이 있었기에 수백만 명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짓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약 1만 2천 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류의 위대한 성공 신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라리는요, 이걸 정반대로 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였다고요. 아니, 사기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농업 덕분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인류라는 종의 관점에서는 대성공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수렵 채집 시절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됐어요. 근데 농부가 되니까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했죠. 먹는 것도요. 예전엔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맨날 밀이나 쌀만 먹어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건강은 나빠지고 삶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라리가 진짜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저 사피엔스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겠다 하고 똑똑한 밀이 우리를 유혹한 거죠. 결국 우리의 행복은 희생됐지만 밀은 전 세계를 정복했으니 진정한 승자는 밀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바로 하라리가 말하는 사치품의 덫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죠. 처음엔 와, 이거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싶었던 사치품이 어느 순간 당연한 필수품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딱 이메일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편지보다 빠르고 편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숨에 4시간 울리는 이메일 알림에 바로 답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압박감에 우리는 완전히 이메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야기를 믿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됐고 농업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눈부신 현대 세계는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그 거대한 엔진의 정체는 바로 약 500년 전부터 손을 잡기 시작한 새 친구, 과학, 자본, 그리고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힘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고도 급진적인 생각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요. 생각해보세요. 그 이전의 시대는 어땠나요? 종교나 신화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였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 한번 알아보자. 바로 이 무지의 인정이 인류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 가장 강력한 로켓 연료였던 셈입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보세요. 과학이 말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연구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자 자본주의가 나타나서 말하죠. 오케이,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그 믿음에 내가 투자하지. 그리고 제국은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과학 연구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멈추지 않는 성장 엔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과학, 자본, 제국의 삼각편대는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옛날 로마 제국을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은 그냥 알려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근대의 유럽 제국들은 달랐죠. 과학자들을 배에 태우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발견하고 또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발견과 정복,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인류 역사에 전례 없던 힘과 기술의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별 볼 일 없는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행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피엔스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사피엔스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인류라는 종 전체가 가진 힘은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물음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지수도 그만큼 높아졌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대답은 글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나 적어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혁명 덕분에 먹을 건 많아졌지만 하루 종일 밭에 매여 사는 신세가 됐죠? 산업혁명으로 물건은 풍족해졌지만 우리는 기계의 부품처럼 소외되고 끝없는 경쟁에 내몰렸어요. 이처럼 인류가 더 큰 힘을 가질수록 개개인의 만족감이 꼭 그만큼 커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생명공학 기술로 늙고 죽는다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마저 넘어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라리가 마지막 경고와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불만만 가득하고 무책임한 신,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사피엔스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